자, 어법 문제 접근법. 밑줄 친 부분에 어순과 품사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어순상 주어인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곳에 맞는 품사인 명사가 왔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넘버 2. 당연히 문법 확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 동사가 주어와의 수일치가 맞는지, 태가 적절한지, 시제가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문법사항을 확인한다. 3번. 복잡한 문장은 동사 개수 확인. 문장 구조 명확해진다. 이때 동사가 2개 이상이라면 접속사가 왔는지 확인한다. 왜냐하면 접속사 없이 동사가 2개 이상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1접속사 1동사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접속사 하나는 하나의 동사만을 연결합니다. 4번.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자, 1, 2, 3번의 경우에는 주로 기능적인 면을 통해서 어법 문제를 접근하는 거였는데 때로는 어법 문제도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다. 인칭 대명사나 동사나 준동사의 태, 시제, and나 or의 병렬 구조, 관계사 등은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미 파악 이런 걸 뭐 외운다는 건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미 파악을 하면서 어법 문제를 푼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습관이고 그게 성공적이라면 의미 파악을 안 할 이유는 없죠. 여기에 언급된 것 이외의 어법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 어법 문제 접근법 살펴봤습니다. 자, 1번 was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먼저 was 이외에 밑줄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세요. 먼저 was의 품사는 동사. 동사의 경우에는 시제수, 태를 따져봐야 하죠. 자,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idea. 왜 idea가 주어일까? 어순과 품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와 같은 이런 명사가 단독으로 문장 맨 앞 어순에 오면 주어예요. 오케이? 어순과 품사 때문에 주어다. 그러면 이 주어가 was가 받는 주어일까? 그거는 좀 살펴봐야 하죠. 먼저 뭔가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장이 복잡해 보일 때에는 동사 개수를 세보자. possess라는 동사가 하나 보이고 distinguish라는 또 다른 동사가 보이죠.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하죠. 자, possess는 동격절 접속사인 that가 연결하고 있어요. 왜 얘는 동격절일까? 어순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idea라는 명사를 앞세우고 that 문장 구성을 보세요. leaders라는 주어가 있고 possess라는 동사가 있고 trace라는 목적어가 있죠. 삼형식에 문장 구성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는 완전한 문장 형태예요. 그래서 명사를 앞세우고 that가 완전한 문장 형태를 이끌면 동격절 접속사죠. 이렇게 어순 때문에 that가 동격절 접속사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1접속사 1동사 원칙이기 때문에 이 that 동격절 접속사는 1동사인 possess를 연결하고 그 기능이 끝났어요. 즉, 밑에 나와 있는 distinguish라는 또 다른 동사를 연결하려면 또 다른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접속사를 찾아봅시다. distinguish 주변의 어순을 보면
trace라는 명사가 있고 that가 있고 그 다음에 distinguish라는 동사가 나왔죠. 뭘 연상시키는 어순이에요? 관계대명사 주격 어순이죠. 그래서 trace라는 이 명사는 선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 주격 어순이니까 that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그래서 distinguish라는 이 동사는 관계대명사 that가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접속사를 찾아내고 보니까 문장 구조가 보이죠? 즉, the idea라는 주어와 was라는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동격절, 관계사절, 수식어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런 문장 구조가 보이죠? 즉, 이 was라는 동사는 주어인 the idea를 받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제가 제대로 쓰였는지 봅시다. was는 과거인데 자, 수식어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the idea was 그 생각은 was the foundational belief 기초적인 믿음이었다. 무엇이?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 특성 기반 접근법의 기초적인 믿음이었다. 무엇에 대한 접근법? to leadership에 대한. 자,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이었다 라는 과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시제가 맞는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 문장 안에서 가능한가? 한번 봅시다. 그 that라는 동격절이 이끄는 that 동격절 접속사가 이끄는 그 문장을 보면 이제 현재 시대인데 즉 리더들이 inherently 선천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인 trace that distinguish them from non-leaders 이 부분도 어떠냐면 현재이니까 이 특징이라는 것이 리더가 아닌 사람을 현재에도 구별해주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에도 통용이 되니까 the foundational belief 이다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었다 라고 해야 하는지 그렇게 분명한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이럴 때에는 좀 더 맥락을 보는 거죠. 그 맥락이라 하면 이제 다른 문장을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is approach dominated leadership research. 이러한 접근이 리더십 연구를 지배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From the late 1800s until the mid-1940s.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자, approach에 this가 붙었다는 얘기는 즉 이 지시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앞문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앞문장에 the trait-based approach 라는 것을 이 this approach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앞문장에서 언급한 the trait-based approach는 언제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1800년대 후반과 1940년대 후반의 접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시제는 적절하다. 오케이? 왜 그러냐? 그 다음 문장에 이러한 믿음이 과거 시절의 믿음이었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was 과거 시제 적절하다. 그러면 수를 봅시다. 수는 주어와 동사와의 수의 일치를 보는 거죠. 보니까 the idea 단수 주어에 was 단수 동사 잘 왔죠? 수는 일치한다. 태를 봅시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the idea 주어이고 was 동사 the foundational belief는 이 형식 주격 보호죠. 즉
수동태가 가능한 3형식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태를 따져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완전한 2형식 문장으로서 잘 왔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 시제, 수, 태, was의 시제, 수, 태는 모두 적절하다. 자,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1번 문제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1번 문제를 잘 냈다. 대부분의 경우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묻는 문제들은 수의 일치 여부를 묻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수월한 문제였는데 이번 문제는 시제를 따져봐야 했고 시제 중에서도 그 문장만 가지고는 was가 사용된 문장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였죠. 그 다음 문장의 맥락까지도 봐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 냈죠, 문제를. 그런데 29번 이 어법 문제가 보니까 오답률이 1, 2위를 다투지 않고 8위를 했어요. 그 얘기는 풀기도 잘 풀었다. 문제도 잘 내고 풀기도 잘 풀었다. 그 얘기를 꼭 덧붙이고 싶군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봅시다. 먼저 댐의 품사는 목적격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성수, 격을 따져봐야 하고 그리고 정확한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었는지 의미까지도 따져봐야 해요. 자, 그런데 이 tham의 경우에는 gender를 따져보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she나 he로 받을 만한 대상 언급이 없었죠. gender가 드러나는 she나 he로 받을 만한 대상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은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 격은 자, 타동사 다음이니까 목적격 적절하죠. 어순을 보세요. allow라는 타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가 와야 하죠. 그래서 목적격 인칭대명사 잘 왔어요. 수를 봅시다. tham은 복수죠. 앞에서 무엇을 받을까? 자, 의미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Early trade theorists believe that 초기, 특성, 이론가들은 that절이라고 믿었다. Some individuals 어떤 사람들은 are born 태어난다고 with the traits 그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 특성들은 that allow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them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자, 누가 to become great leaders가 되죠? them이죠. 그럼 이 them은 누구겠어요?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them은 some individuals가 되겠죠.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some individua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m, 이 복수 인칭대명사 them은 앞에서 복수 some individuals를 받았고 의미상도 적절하죠. 그래서 이번 문제 them은 인칭대명사 목적격 적절하다. 자, 3번 that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다른 곳의 밑줄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어놓은 것이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참고하세요. 자, that의 품사가 무엇일까? 그러면 that의 품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어순과 품사를 따져보면 됩니다. that가 무엇 앞에 쓰였느냐 하면 주어 동사 앞에 쓰였어요. 자, are born은 시제수 태가 드러나니까 동사죠. 그리고 동사 앞에 쓰인 명사는 주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that가 쓰였다.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쓰일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죠? 접속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that의 품사는 접속사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접속사가 사용되었는지도 살펴봅시다.
이것 역시도 어순관계를 따져보면 되죠. 앞에 argument라는 명사가 나왔고 that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 나왔죠. 어때요? that 동격절 어순이죠. 오케이? 그래서 that는 동격절을 이끌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한 어법이다. 자, 5번. 4번 대신에 5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그 이유는 4번을 풀고 5번을 설명하면 왜 4번이 답인지 곧바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을 먼저 풀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innate or learned에 처해 있는 밑줄은 설명을 하려고 미리 해놓은 것이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거. 자, whether 다음에 어순을 보니까 형용사가 왔죠? 그런데 이 어순은 가능합니다. 즉, whether 다음에 형용사가 곧바로 오는 어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법은 적절한 어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whether 다음의 주어가 인칭 대명사이고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하고 비동사의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고 나면 whether 다음에 곧바로 그 주격 보어인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whether innate or learned도 절로 바꿔보면 whether they are innate or learned 였던 거죠. they는 앞에서 언급한 qualities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칭대명사와 비동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나면 whether 다음에 곧바로 주격 보어인 형용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whether는 형용사 앞에 온 whether는 적절한 어법이다. 자, 4번 referred. referred는 품사가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분사가 될 수도 있다. 먼저 분사의 경우 만약에 분사라면 형용사이든지 분사 구문을 이루죠. 형용사 분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어순 때문에 그러하다. 자, referred가 형용사라면 앞뒤에 명사가 있어서 그걸 수식을 하는 것일 텐데 어디에도 명사는 나와 있지 않다. 앞에는 what가 나와 있고 뒤는 to라는 전치사만 나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어순으로 인하여 referred는 형용사 분사가 아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일까? 자, referred가 분사 구문이라면 주절은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were grounded in이 되는 거죠. 이 주절 다음에 referred가 분사구문이라면 앞에 what는 왜 왔어요? 분사구문 앞에 이렇게 what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도 매우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문장 구조이다. 그렇다면 referred는 동사가 된다. 동사가 되면 어순도 자연스럽죠. what라는 접속사 다음에 referred라는 동사가 온 거니까. what는 접속사로 사용될 때 곧바로 동사가 오는 어순이 자연스럽죠. 자, 동사라면 시제수 태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태가 기이해요. 해석을 해보면 능동태가 안 맞아요. 그래서 what referred to as the great man theory 라는 이 능동태 문장을 해석을 하면 위인 이론으로 무엇을 불렀던 것 이렇게 되는데 이 무엇을 이라는 것은 to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야 하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to 다음에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뭔가 좀 해석이 매우 불안정하다. 그런데 referred를 was referred라고 수동태로 바꾸면 의미는 적절해집니다. 즉, what was referred to as the great man theory 라는 수동태의 경우에는 위인 이론이라 불리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불리는는 was referred to를 해석한 것인데 매우 적절해지죠. 그래서 referred는 틀린 어법이에요.
즉, 이 referred를 was referred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틀린 어법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어법을 고르는 29번 문제의 답은 4번. 그런데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냈어요. 좋은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 what 관련한 문제들은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여부를 묻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경우는 what 다음에 온 동사에 te를 묻고 있죠. 매우 참신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what 다음에 주어도 빠져있고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빠져있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형태가 왔으니까 혹시 맞는 문장 구조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참신하게도 즉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참신하게도 what라는 그 명사절 다음에 쓰인 동사에 te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